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을 건강보험에서 밀어내려는 공화당 계획의 어두운 핵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부터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대상자는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취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또는 승인된 자원봉사를 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포트리 475 노인 아파트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격의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빚 지출 법안의 일환인데요. 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을 건강보험에서 밀어내려는 공화당 계획의 어두운 핵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어제 메디케어 근로요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19세에서 64세 건강한 성인 수혜자에게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 정부가 지켜야 할 세부 운영 틀이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혜자는 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하며 학교에 파트타임으로 다니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모를 돌보는 경우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등 특정 면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CMS는 이 규칙은 미국인들이 일, 교육, 직업훈련 또는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기술과 독립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론 와이든 의원은 이 규정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을 건강보험에서 밀어내려는 공화당 계획의 어두운 핵심이라며 이 요건들이 내년 초에 시행되면 미국의 완전한 대참사가 될 것이며 공화당이 만든 미로에 갇힌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가 더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앞으로 10년간 약 50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어제부터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대상자는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취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또는 승인된 자원봉사를 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강화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뉴욕시에서만 4만 3천여 명, 전국적으로 350만 명이 식량 지원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및 정책센터는 농무부 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여름 이후 저소득층의 필수 식량 지원이 끊긴 사례를 계산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작년 7월 법안이 제정된 후 올해 2월까지 모든 주에서 스냅 참여율이 감소했으며 38개 주에서는 5% 이상, 13개 주에서는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별로는 애리조나가 스냅 수혜자의 51%를 잃었으며 루이지애나 20%, 테네시 16%, 버지니아는 15% 하락했습니다. 뉴욕시는 4만 3천여 명이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방문 캠페인과 전화 안내를 진행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170만 명 이상이 스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2만 6천 명이 새 근로요건 적용 대상이며 지금까지 약 8만 명은 규정 충족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수혜자 가운데 약 40%가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층이며 전체 위험군의 약 60%는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혜택이 중단돼도 다시 신청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OU에는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MOU 완성 및 합의 시점에 대해 향후 일주일 내로 당신이 그걸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답했습니다. 다만 나는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 합의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금지, 이란에 묻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발굴 및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아주 빠르게 반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작은 문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란 이란발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헤즈볼라와의 통화에서 쏘지 말라고 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 쏘지 말라고 했더니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사격을 중단했다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소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자. 바라건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군사적 승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쉽지 않지만 우린 얻어야 할 것들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별도의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USCIS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다퉈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경우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현재는 불법 입국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망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집단 소속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모든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해온 USCIS의 오랜 관행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 건에 달합니다. 또 지난 3월 기준 이민법원 미결 사건 330만 건 가운데 약 230만 건이 망명 신청 관련 사건입니다. 이런 적체로 인해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 머무르며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만 오히려 외국인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1에서 2분기에 전문직 취업 비자 1,200건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받은 약 1,000건에서 2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구글의 H1B 승인 건수는 올해 2분기에 2,20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5,100건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아마존도 같은 기간 6,100건에서 4,300건으로 약 3분의 2 수준이 됐습니다.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H1B 비자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이민 규제 강화에 따라 다수 기술 기업이 신청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젠스랑 엔비디아 CEO는 유능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사는 물론 미국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H1B 비자 제도를 활용해 채용하는 외국인 인력의 임금 수준도 업계 최상위급입니다. 비자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기본급은 최대 39만 $1,000에 달하며 수석 연구과학자는 43만 $1,250로 기록됐습니다. 최고급 기술직인 AI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47만 $1,500, 임원급인 아키텍처 디렉터는
48만 8,750달러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료에 기재된 것은 기본급만으로 실제 주식 보상이나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 총액은 이를 크게 웃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8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 475 노인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메인 스트리트 475 아파트 건물 뒤편 주차장 인근에서 80대 중반의 한인 노인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족사 및 극단적 선택,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파트의 한 한인 거주자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평소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포트리 475 노인 아파트는 전체 225세대 중 한인 입주민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으로 지난 2019년에도 일주일 사이에 2차례의 투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반려동물 사육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2마리 이상 키우면 사육과 의료비 지출 금액에 한해 최대 $9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에는 반려동물 세제 지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뉴욕 주민으로 공제액은 사육, 수입이 등 한 마리당 $450, 한도는 2마리로 총 $900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안 발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시 동물보호센터에는 1000마리가 넘는 유기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 중 3분의 1이 뉴욕 주거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양육비 세액 공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반려동물 사육자에게까지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려동물 지원 법안은 거대 정부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규제와 세금을 늘려온 결과 제도가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해결한다며 또 다른 왜곡된 정책을 내놓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새벽 시간대에 하수도를 들락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버려진 보물찾기란 추측과 범죄를 위한 행동이란 의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CBS 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SNS를 통해 브루클린 하수도를 들락거리는 남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2개가 퍼지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작업복이나 보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지난달 28일 밤 브루클린 맥도날드 애비뉴와 베드포드 애비뉴의 하수도에 들어갔다가 29일 새벽 2시경에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흰색 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맨홀 뚜껑을 열자 작업복을 입은 남성 7명이 하수도에서 빠져나와 재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지난달 29일 새벽 촬영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체불명의 남성 8명이 헤이워드가와 베드포트 애비뉴 인근의 하수도에 새벽 1시께 들어갔다가 2시 30분쯤 지나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들 일부는 삽을 들고 있었고 헤드램프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뉴욕 경찰과 환경보호국은 해당 하수도 전체를 조사했으나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 시설 손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담긴 남성들은 하수도 시설 등을 관리하는 관공서 직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하수도에 버려진 동물을 찾는 탐사꾼이나 도시 탐험가들로 추정되고 있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 경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으며 두 영상 속의 인물들이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이후 접수된 민원, 건의 사안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공간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동포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됩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 사업자 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CDC의 아동 청소년 예방접종 일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기존 17종이던 권장 백신을 11종으로 줄이는 수정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수두,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은 유지되지만 A형, B형 간염, 수막염구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등은 고위험군에만 권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백신 권고가 일부 유럽 국가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질병 환경이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별도의 예방접종 일정을 발표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2K 무상보육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마감은 26일까지이며 수혜자 통보는 8월로 예정됐습니다. 올해 9월 개학과 함께 시작되는 2K 무상보육 프로그램은 첫 해 2,000명을 시작으로 2027년 1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뉴욕시 6, 10, 18, 23, 27학군 등 퀸즈와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 5개 학군 내 550개 보육시설이며 스태튼 아일랜드는 제외됐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혹은 전화로 가능하며 뉴욕시가 운영하는 각 보로 가족 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푸른투어가 어제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 티셔츠 1,500장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합동 응원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티셔츠는 푸른투어 뉴저지 리치필드 본사와 뉴욕 퀸즈 플러싱 지사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티셔츠는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빨간색 바탕에 필승 코리아와 뉴욕 뉴저지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푸른투어 문조 대표는 푸른투어 창립 20주년을 맞아 뉴욕 뉴저지 동포들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한인들의 뜨거운 함성이 선수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